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최근 책인데 주식의 신 100법칙이라는 책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 가장 중요한 것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느냐, 생존하느냐 이런 부분일 거예요. 그 중에서 언택트 시대에 우리가 집 안에서 그냥 조용히 투자를 해서 수익을 벌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죠. 사실 저도 요즘 주식을 합니다. 주식을 하는데 그렇게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손해는 나지 않는 그런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식을 하는 방법이 결국은 공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책을 통해서 많이 공부하고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노하우를 많이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굉장히 감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쓴 저자는 일본 사람입니다. 1939년생인데 공고를 졸업하고 고졸 출신으로 문화방송 취직해가지고 주경야도 와세드 대학 정치경제학과를 나왔어요. 그리고 기자가 됐다가 금융경제 파트 기자로 활동을 하다가 주식을 알게 되고 주식을 통해서 지금은 주식의 신이 돼가지고 주식 거래하는 이런 책까지 쓰게 된 겁니다. 이 100가지 법칙을 듣다 보니까 저한테 와닿는 것들이 한 30가지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 100가지 원칙 중에 30가지만 추려가지고 여러분들의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30가지 원칙만 정확히 지킨다면 절대 잃는 투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책을 통해서 느꼈던 30가지만 추려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실적과 주가는 연동하지 않는다. 실적이 좋으면 오른다. 아니라는 얘기죠. 실적이 안 좋아도 오를 수가 있고 실적이 좋아도 안 오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이상한 주식의 세계인데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이 점을 꼭 기억을 해야 된다.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요인은 실적이 아니라 재료의 크기다.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오른다는 생각은 절대 착각이다. 깜짝 놀랄 정도의 어떤 재료가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신약을 개발했다고 하자. 그러면 임상시험에 성공해서 실용 단계에 들어갈 거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실용 단계에 가기 전까지 최종 발표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실적과 상관없이 그런 재료가 있다. 그러면 그런 재료를 저가에 매입을 해가지고 기다리는 방법. 실적과 상관없이 재료를 중시하라. 자, 두 번째는 실적이 좋아도 주가는 폭락할 수가 있다. 주린이들 보면요, 주식의 어린이라고 그래서 주린이들 보면은 재료가 좋은 주식을 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료가 좋은 주식은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안 오를 수가 있어요. 주식이라는 건 재료가 선반영되는 속성이기 때문에 주식 거래를 하면 할수록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도 있다. 그래서 전년 대비 실적이 좋은 걸 퍼라고 하는데 퍼가 떨어지고 그만큼 주가가 올라서 시장의 평균적인 퍼에 접근해야 한다. 이론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실적이 좋은 기업의 주식을 실적 발표 전에 실적이 좋겠지 예측했던 사람은 예측이 맞았는데도 주가가 하락으로 해서 손절하거나 버티게 하다 결국은 그만두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료는 선반영되는 속성이 있다. 실적이 좋아도 주가는 폭락한다. 원칙이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적자가 나도 주가는 오른다. 아까 말씀드렸죠. 주가는 과거를 사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또 내년도를 선반영하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거대한 이익 실현을 꿈꾸게 하는 어떤 재료가 명확히 있다면 주가 선반영이 강하게 나타나고 투자자와 펀드가 그것을 놓치지 않고 달라든다. 지금 화면에 나가는 이 적자 발표 시점 공시가 났지만 주가는 계속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여기 지금 소개되고 있는 주식 차트는 다 일본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요. 실적 안정이 주가를 떨어뜨린다. 주식 투자의 강점은 변화율이다. 변화율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실적이 안정됐다라는 측면에서만 주가를 사다 보면 주식이 오를 별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소개되고 있는 이 주식은 2011년도에 3월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죠. 진도 9.5의 대지진. 그때 이제 간사이 전력이라는 우리로 얘기하면 한전 같은 회사인데 안정적으로 경영을 했지만은
이 회사는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이 회사의 3기 원전이 멀쩡했음에도 불구하고 폭락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식 투자의 강점은 변화율이지 실적 안정이 아니다. 그 다음에는요, 불확실함이 기대를 부풀린다. 주식이라는 거는 내 돈으로 사업이라는 불확실함에 참여하는 행위라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수요가 몰릴 사업에 시선을 돌려야 되는데, 예를 들 경우 이런 겁니다. 옵디보라는 면역 항암제를 개발한 오노 약품이 이제 일본에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교토 대학의 혼조 다스크 명예 교수가 이 옵디보에서 있는 T세포 표면에 발현된 PD-1 단백질을 발견해 갖고 노벨 의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오노 약품의 주가가 옵디보가 승인될지 불확실한 시점에서 주가가 계속 우상향을 거듭합니다. 그래서 3년 만에 6배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허가가 나고 난 이후로는 정작 움직임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알게 됐을 때는 매력을 잃는다. 불확실할 때 더 올라갈 수 있다. 기대치를 가지고. 이것이 여기서 주는 교훈입니다. 다음에 목표 주가는 거짓이다. 여러분, 증권회사에서 얘기하는 목표 주가라는 게 있죠. 뭐 동국제강은 14,000원까지 갈 것이다. 뭐 다시 수정돼서 17,000원까지 갈 것이다. 뭐 이렇게 언급을 하면 그 주가에 맞춰서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원칙이냐? 절대 아니라는 얘기죠. 그거는 증권사의 조사기관이 서비스 일환으로 펀딩으로 내놓는 것이기 때문에 이론적인 수치에 지나지 않는다. 그걸 맹신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어떤 종목의 주가가 상당히 높다고 느끼면서도 목표 주가보다는 그래도 싸잖아 라고 사는 거, 이거는 절대 금물이야. 그렇게 사는 거는 기관이 수익 실현할 때 매도물 받아주는 역할밖에 못한다. 그러니까 목표 주가를 절대 믿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이제 세력주의 특성을 알기입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 이 세력주라는 얘기에 많이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세력주를 많이 살려가죠. 주포 형님이 어쨌다는 등 저쨌다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주포를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뭐 이기는 방법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다수 사람들은 주포한테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포 세력이 있는 주식을 살려면은 세력을 더 깊이 알고 세력을 끝까지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부자연스러운 그 거래량 급증이나 주가의 움직임에서 세력의 활동을 간파하는 그런 안목을 가져야지만 오랫동안 안전하게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세력주를 사고 싶다면 유튜브에서 세력주가 어떤 유형인지 지피지기를 하세요. 그러면 지피지기를 하면 반드시 거기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네. 다음에 사상 최악일 때야말로 출동을 하라. 여유자금이 있다면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때야말로 주식을 살 기회다.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라. 이런 격언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 너도 나도 살 때는 거의 천정에 가까워졌을 상태다. 지금 주식을 사다니 말도 안 돼 라고 말할 때 사는 것이 성공 비결이다. 밀짚 모자는 겨울에 사라. 겨울 코트는 봄에 사라. 뭐 다 같은 맥락입니다. 예, 저도 이제 저가주 매입을 이따금 하는데요. 주식이 굉장히 우량한 주식입니다. 또 공모 막 한 주식이고, 그런데 한 두세 달 만에 최저가로 내려가 있다. 그러면 그 주식을 최저가인 걸 보고 막 반등할 때 사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은 좀 걸려도 어느 시점 되면 한 3분의 1 정도는 반등을 하게 되죠. 다음에 거래량이 없을 때는 매도도 없다. 개인 투자자가 범하기 쉬운 두 가지 실수가 있는데, 팔면 안 될 때 매도하는 거, 급등하기 직전에 매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매도라는 거죠. 시장의 거래량이 갑자기 줄어들면서 조용할 때가 있다. 고할 때, 이때는 매도할 때가 아니고 매수할 때. 정막함 뒤에 급등이 찾아온다. 횡보 상태에서 짜증스러울 때도 좀 꾹 참고 기다리다 보면은 주가가 가기 시작한다. 분기별 실적 발표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분기는 3월 30일까지 실적은 5월 15일까지, 또 2분기 6월 30일까지 실적은 8월 15일까지, 또 3분기 9월 30일까지 실적은 11월 15일까지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마지막 4분기는 12월 30일까지 실적인데 3월 30일까지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발표하는 5월 15일, 8월 15일, 11월 15일, 3월 30일 요 때는 실적 발표할 때니까 실적이 좋을 것이냐 나쁠 것이냐를 봐서
오를 것 같다 하면 매수를 해가지고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발표할 시점쯤 되면은 이제 발표하면 또 재료가 소멸된 거니까 팔아야 되는 겁니다. 다음 기관 투자자의 포지션 조정을 주어라. 3월과 9월에 매도할 종목을 기관 투자자들은 정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매도하는 종목들은 주가가 하락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하락이 된 그 바로 시점에서 매수를 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언제냐면 한국의 경우는 6월과 12월 달. 요 때가 언제냐면 기관들이 매도를 하고 그래서 주가가 하락했을 시점입니다. 요 시점에 여러분들은 거꾸로 다시 6월과 12월이 되면은 기관들이 매도했다라는 걸 보고 매도해서 좀 빠졌구나 이런 시점에 이제 사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폭락장이 기회이장이다. 블랙 먼데이는 바닥이었다. 네. 자, 이 블랙 먼데이라는 게 이제 뭐 주식시장이 폭락이 왔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이 최악의 시기가 이제 주가 바닥이고 그때는 무조건 사야 되는데 10년 뒤 자산을 10배를 불리고 싶다. 이런 최악의 시기를 기다렸다가 이때 올인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사례를 들어볼까요? 1971년 금과 달러 교환을 정지시켰던 닉슨 쇼크가 있습니다. 이때 주가 폭락했습니다. 1973년과 79년은 물가 폭등을 일으킨 오일 쇼크가 났을 때입니다. 사상 초유로 폭락한 블랙 먼데이가 1987년도에 있었습니다. 또 아시아 통화 위기가 1997년도, 2001년에 9.11 테러, 또 그의 엔론 사태, 일본에서는 2003년도에 소니 쇼크가 있었고 2006년도에는 라이브 도어 쇼크가 있었고 2008년도에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있었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오는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왔을 때 폭락했을 때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성공의 지름길이다. 다음에 바닥을 알리는 신호를 찾아라. 우리가 차트를 보면요, 차트를 통해서 이게 바닥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지점이 나옵니다. 차트상에 아래꼬리가 길게 달린 캔들이 나오는데 전혀 어렵지 않은 그런 바닥 신호입니다. 아래꼬리가 달린 캔들이 하나만 나와도 되는데 2개 정도 나온다. 그러면 반등할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주식을 사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수하는 시점입니다. 이중바닥은 매수다. 이중바닥을 보통 쌍바닥이라고도 합니다. 바닥이 거의 쌍바닥, 저점이 2번 나오는 시점이 있습니다. 쌍바닥도 이제 똑같은 쌍바닥인 경우고 이가 있고 다음은 쌍바닥이 약간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다음 쌍바닥이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쌍바닥이 2개가 같이 나왔을 그 시점에서 이게 매수 시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예. 그래서 첫 번째 바닥이 아니라 쌍바닥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윗꼬리가 나왔을 때는 추격 매수하지 말아라. 윗꼬리라는 거는 지금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높은 가격으로 올라왔다 한참 내려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보면 매도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럴 때는 추격 매수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최고점이다 생각해 가지고 거래를 매도 시점으로 돌아서는 게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고점에서 장대 음봉이 나오면 도망쳐라. 장대 음봉. 장대 음봉이라는 게 뭡니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파랗게 물드는 큰 기둥이 나왔을 때 장대 음봉이라고 합니다. 이런 음봉이 나오면은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빠지기 시작합니다. 상한가를 계속한 주식이 이런 형태가 나왔다. 그럼 무조건 최고 고점입니다. 팔아야 되는 겁니다. 네. 상투라는 얘기죠. 네. 음봉이 연속된 뒤에 찾아오는 기회를 붙잡아라. 음봉이 나온 다음에 눌림봉이 나오는 시점이 있습니다. 지금 차트상으로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매수, 매도 이런 형태가 반복해서 나오는 시점이 있습니다. 이런 걸 눌림목 시점이라고 하고 눌림목 시점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눌림목 매수 시점에서 샀다가 그 다음에 긴 윗꼬리가 나왔을 때 또 팔고 뭐 이런 식적으로 한 주식을 갖고도 뭐 2주, 3주 만에 이런 형태를 반복하는 방법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점 갱신에 올라타지 말아라. 신고가 경신은 하락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라는 얘기죠. 주가의 움직임에는 리듬이 있는데 강하게 치고 나간다면 한동안 매도 주문을 소화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아직 더 남아있다. 이런 기세에서 매수 버튼 누르는 건 한마디로 정신 나간 짓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점을 경신하는 종목에 올라타지 말아라. 예.
신고가 갱신하는 종목, 여러분이 신고가를 갱신하는 입장이라면 상관없는데 거의 갱신하는 상황에 들어간다는 거는 물릴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다음 기업 실적은 변화율에 주목하라. 이 주가는 어디 미래지향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유니크로의 창업 시기에 가게 앞에 줄이 늘어선 걸 보고 이 종목에 만주를 샀던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 겁니다. 당연히 올라갔겠죠. 그 기업을 알려면 그 기업의 제품이 쓰이는 현장을 가보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요즘 뭐 철강주가 막 뛰었습니다. 그럼 건설 현장 가보면요, 지금 철강이 없어가지고 공사를 못한다 이런 얘기들이 막 돌아요. 그러면 그때가 매수하는 시점이라는 얘기죠. 주식으로 돈을 벌게 하는 투자 대상에 대한 정보는 현장에 있다. 현장을 가서 분위기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적자 결산을 했는데 적자 폭이 적으면 호재인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죠. 네. 기업 실적이 적자에도 적자 폭이 예상보다 적으면 호재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주가는 상대적으로 움직여서 올라간다는 얘기죠. 작년보다 적자 폭이 더 줄어들었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오를 경향이 있다는 거죠. 네.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이 차트 상도 보면은 적자 발표와 약 5억 적자가 났다고 발표가 나니까 주가가 쭉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적자 결산 우습게 보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종목 선택은 대상을 좁혀서 하라. 예. 도쿄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기업은 약 3,650개가 되는데 이 중에서 내가 자신 있는 종목만 한 20여 개 정도를 찾아서 그 종목만 가지고 매수 매도를 계속 반복하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내가 잘 아는 주식은 몇 년 하다 보면 패턴이 나오고 그럼 그 패턴을 통해서 바닥이 언제고 눌림목이 언제고 또 매도 시기가 언제고 이런 이기는 습성의 습관이 들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자산을 1억으로 만들었다는 사람들은 실패하지 않는 거래를 해서 운용 실적을 높여갖고 눈덩이씩 자산을 불렸다는 거죠. 이 책에서는 100가지 법칙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가 또 30가지 법칙만 골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30가지 법칙만 듣다가 또 그 중에서 지금 15가지만 골라가지고 그것만 하시면은 되는 거예요. 주식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상승하는 종목에 눌림목을 매수한다.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매수하는 거고 가장 또 중요한 게 매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가에 매수하고 어깨에서 매도하라 이런 원칙만 지키면 되는데 매수하는 시점의 첫 번째는 시리에 편승해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에 눌림목을 찾는 거. 그럼 눌림목이 있을 때 들어가서 어느 정도 상승한 다음에 파는 거. 그다음에 실적이 좋고 재료가 있으면서 추세가 우상한 종목은 이런 것도 눌림목을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거는 기본은 상승 추세로 돌아선 것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고 반드시 눌림목일 때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요. 매수한 주식은 내려간다고 생각하라. 이 사람이 평소에 쓰는 방법이 엄청난 소외주에 주목을 했다가 바닥을 쳤을 때 사는 기법을 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시간은 걸리지만 실패는 적다. 유령과 주가는 조용한 곳에서 나온다는 유명한 격언이 있는데 주식 거래는 고독하게 해야 된다. 남이 움직이지 않을 때 행동하는 굳은 신념과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 엄청난 소외주에 주목했다가 바닥을 쳤을 때 사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신흥시장에서는 실적보다 꿈을 쫓는다. 가장 이와 관련돼서 전형적인 사례가 이제 바이오 관련주입니다. 바이오. 암치료의 약, 재생의료가 유명하지만 처음에는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자는 물론 배당금 따위 꿈도 못 꾼다는 거죠. 이런 기업들이 꿈을 못 꿀 수밖에 없죠. 예. 그런데 투자자들도 그 점을 잘 알고 주식을 산다. 그들이 주식을 사는 이유는 기대감, 꿈, 이런 것이요.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 꿈 이런 걸 가지고 그런 주식을 저가에 매입을 했다가 적자 기업이라도 재료가 있다면 두세 달 정도 기다리다 보면 반드시 재미를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도미노식 하락을 예방하기 위해서 동일 업종은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 자, 요즘 바이오가 뜬다. 그래서 바이오 관련된 주식만 샀다. 바이오는 한꺼번에 바이오가 다 깨질 수가 있죠. 철강 주식이 오른다고 해서 철강 주식만 대여섯 개 사는 것도 절대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주식은 완전히 업종이 다른 주식들을 여러 가지를 구입하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뉴스가 터졌을 때는 사지 않는다. 재료가 나오거나 주식 좋은 뉴스가 터져서 급상승했을 때 그때 프로들은 완전히 매도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뉴스가 나오면 그때는 팔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주린이들은
호재가 떴다 하면서 살려고 하는데 이미 그때는 매도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라는 말이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도 전업 투자에 지지 말고 저가의 주식을 샀다가 고가에 파는 습관을 길러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소문에 사고 아니면 저가에 사서 또 뉴스에 파는 거 이것입니다. 다음 한 번에 매매를 결정하지 않는다. 매수 매도를 한 번에 하는 건 무분별한 행위라고 한다. 두 번에 사고 두 번에 팔아라. 또 나눠서 사고 나눠서 팔아라. 매월 같은 금액으로 주식을 사면 주가가 하락했을 때 많이 살 수 있고 주가가 상승했을 때는 적게 사게 된다는 얘기. 우직한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매수는 바닥을 찍고 반등할 때 사라. 매도는요 과도한 매수 신호가 나오기 직전에 분할 매도하라. 자,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사는 타이밍은 바닥을 찍고 반등할 때, 파는 타이밍은 과도한 매수 신호가 나오기 직전에 분할 매도. 이런 우직한 원칙을 지키게 되다 보면 반드시 이익을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량 종목은 바닥에 매수하라. 충동 매매하지 말고 이해가 될 때까지 조사한다. 자, 우량 기업이 어떤 사건이나 전체적인 주식시장이 혼란에 빠져 의도치 않은 조정 국면을 맞이했을 때 그때가 매수의 기회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대웅제약이라는 걸 샀는데 대웅제약이 어떤 업체하고 재판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깨지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최저점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게 뭐 8, 9만 원대까지 막 내려갔죠. 근데 각종 호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가에 10만 원대에 막 매수를 했는데 20만 원 넘게까지 올라갔었죠. 그래서 저도 20만 원 근방에서 팔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량 기업이 어떤 사건이나 전체적인 주식시장이 혼란에 빠져갖고 의도치 않은 조정 국면을 맞아서 저가로 내려갔을 때 그때가 매수의 기회다. 그러니까 평소에 점 찍어놓은 우량 기업 차트를 보고요. 이게 저가인가 아닌가를 잘 생각했다가 저가에 내려갔을 때 사두면은 반드시 그런 기업들은 호재가 또 나옵니다. 틀림없이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초가에 급하게 매수한다? 아니오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장이 열리자마자 호재에 반응한 주가는 추가 상승을 하지 못하고 줄줄 흘러내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개미들이 물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세력들은 개미들이 올 줄 알고 미리 전날 올려놨다가 다음날 얘들이 몰리는 걸 보면서 파는 거죠. 그러니까 주린이들은 항상 물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전날 마지막에 매수를 들어가서 갖고 있다가 그 다음날 올라갈 때 잠깐 재미 보고 팔고 나오는 게 맞는 거죠. 장대 음봉, 긴 윗꼬리일 경우는 매도하라. 이 사람은 또 장대 음봉이 나타나거나 긴 윗꼬리가 달리면 손실이 있든 없든 미련 없이 잘라버린다. 상투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남이 권하는 종목으로 매매하지 말아라. 방송에서 나온 걸 보고 이런 주식들 괜찮겠구나 라고 샀는데 손해보는 경우가 많죠. 그것도 또 진드감치 못 기다리고 있다가 손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 기다리다 보면 또 어떤 때에도 상승 추세인 경우에 눌림목 종목이 나옵니다. 좋은 주식도요. 잘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잠깐 멈추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 멈추는 시점에서 매수를 하면은 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타이밍 좋게 눌림목에 사면은 매수가보다 높은 단가로 팔 수 있다. 그게 전부다. 지금까지 제가 이기는 투자 100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그 중에서 한 30가지 정도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 책이요. 가격이 이 15,500원짜리 책을 여러분들이 사서 100가지 원칙에 대한 것을 10번 정도만 읽고 또 내가 하는 주식 패턴을 여기에서 고쳐야 될 것들을 배우고 저처럼 한 30가지 정도 이렇게 추려가지고 놓고 이 원칙만 지킨다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주식보다는 여러분들이 훨씬 승률이 높아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이 책 보면서 느낀 게 맞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막 줄줄 쳐가면서 이렇게 보고 그랬는데 여러분들도 주식 투자를 통해서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식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았다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 그러면 또 좋은 내용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